앞서서 이 대서울권, 뭐 네. 천안, 아산, 뭐 청주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쪽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3대 메가시티 벨트. 네. 그 중에 대서울권이죠. 음. 춘천 원주 또는 이제 홍성 예산, 충남도청에 있는, 그리고 천안 아산, 약간 청주 오송 오창이 걸릴 이 지역들인데, 이 지역들은 꾸준히 인구들이 늘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인구를 높게 잡으면 안 됩니다. 목표치를. 하지만 다른 지방의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을 말하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여유가 있는 편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하나 찍어놨는데 아, 좋습니다. 네. 그래도 몇 개월만 분기마다 찾아봤는데 새로운 정보를 드려야죠. 워낙 부지런히 잘 다니시니까. 네. 예. 바로 이번 달 15일에 강남터미널 갔다가 아, 이런 걸 봤네요. 네. 수도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한 축인 강원도, 원주. 오, 이런 개념으로 강원도에 접근하고 있어요. 오래 썼던 한국 도시의 미래라는 책에서 원주 말씀드리면서 원주 시장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수도권 취업의 최동방선인 원주라는 말씀드렸는데 이미 이렇게 그건 단순한 빈말이 아니라 뭐 평택 워낙 유명하죠. 화성 유명하죠. 용인 유명하고 안성은 이들 권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신안성 변전소가 있고 여기까지 포함해서 반도체 벨트가 확장될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 이천 뭐 부발 SK하이닉스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원주라는 겁니다. 특히 요 남부 지역 원주역이 있고 한 이쪽은 무실동이라는 곳인데 점점 역세권이 커지고 있어요. 이쪽은 강원도 및 충북 일부 지역을 포괄하는 범중부 소권의 강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부자분들 여기서 다 출퇴근해요. 집 사가지고. 그 왼쪽에는 기업도시, 오른쪽은 혁신도시가 있고 다들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습니다. 왜 성공적이냐면 하나는 적당히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다 보니까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인구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여기서 직장만 있고. 근데 살다 보니까 치악산도 있고 참 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착인구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게 매력이 돼서 이쪽은 인구가 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큰 틀에서는 미래가 밝다고 봅니다. 근데 물론 원주라고 묶으면 안 되는 거고 원주도 쪼개봐야죠. 원주 중에 이제 방곡동이라고 불립니다. 혁신도시에 있는. 지도 하나 켜볼게요. 이제 일례로서 대서울권의 끝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원주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인데 일단 풍광이 수려해요. 치악산 정말 아름답거든요. 제가 지금 마우스가 없다 보니까 조금 느리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터블고 호텔에 있는 이쪽이 혁신도시고 이쪽이 기업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내려본 적은 없지만 이름을 들어보셨을 영동고속도로 가다가 문막휴게소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요 세 권역으로 지금 원주시가 거점들을 키우고 있어요. 혁신도시는 그래서 공공기관이 들어와 있고 기업도시 성장을 하고 있고 약간 교통이 나쁩니다만 이제 강원도나 원주시가 의지를 가지고 키우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정착할 겁니다. 혁신도시나 원주시청에 비해서 서울에 가깝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 제일 서울 가까운 쪽은 사실 문막인 거죠. 문막읍입니다만 네. 이쪽이 지금 택지 개발 계획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되고 나면 사실 여기는 한강 건너면 곧바로 경기도예요. 이름만 강원도인 거지. 원주 전체가 원래 경기도였어요. 조선 전기까지. 그러다가 경기도다 보니까 각종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제약이 많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한 차원에서 강원도를 붙여준 거예요. 좀 제약을 피하라는 차원에서. 네네. 근데 원주는 그래가지고 강릉과 원주의 원이지만 사실 강원도에서의 패권 싸움은 춘천과 강릉의 싸움이거든요. 여기에 끼지 않습니다. 원주는. 우린 사실 경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도시가 두 개 있어요. 철원과 원주는 사실 경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고 그래서 지금 약간 서울 동북부 쪽 또는 경기도 동북부에서 거점이 있으신 분들은 원주까지도 또 생각하시면 좋다. 자기 생활권으로서.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미래를 보시는 분들은 기업도시 주변이나 이 문막 쪽으로 한번 들여다보시라. 내리면 풍경도 좋고 강원도나 원주시 의지도 있기 때문에 좋고 또 하나는 서울 출퇴근을 하고 싶다 나는 KTX가 경강선이 있는 그럼 여기 원주역 주변인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대략 원주역부터 터미널까지 대략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이 권역들이 지금 인기가 좋죠.
이게 원주역 역세권 개발인데 이런 데들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남원주 역세권이라고 다 많이 개발하고 있죠. 네. 이건 강원도가 사오를 가고 있는 거라. 음. 근데 물론 여기서 이제 강원도의 의지와 여기 거주하는 시민분들의 의지가 다른 게, 강원도는 어떻게든 요거를 강원도로 끌어들이려고 지금 다른 도시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거주하는 분들은 사실은 서울, 경기도 출퇴근을 염두에 두고 사시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해가기 엇갈립니다만,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살기 좋은 곳입니다. 천안 아산이 서울 대서울권의 경제 지역에서는 제일 좋은 곳인데, 춘천이나 원주도 버금갈 정도로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오송도 마찬가지인 거고, 오송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정도로 점점 부쩍부쩍 커지고 있는 곳이죠. 아, 제가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청주 오송 찍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다들 오송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 KTX 역 타고 지나만 가셨을 거예요 아마. 이게 대략 지금 오송 신도시랄까, 그런 모칭을 쓰지 않는데 그게 전체적인 흐름이고, 지금 주변에 절대 농지 많이 보이죠. 네. 이것도 지금 다 개발 계획들이 있습니다. 아. 확정이 됐어요. 이런 네네. 당들 다 지금 다 들어올 거예요. 공장도 들어오고 생명과학단지 확장될 거고. 청주와 충북은 여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송역이라는 게 원래는 충북선의 작은 역이었거든요. 원래 조천이 컸어요, 제천하고. 그러니까 여기를 KTX 역으로 키우기 위해서 청주시나 충북이 사활을 걸었고, 왜 다른 도들은 고속열차 역이 있는데 우리는 없냐 키웠고, 또 하나는 호남선이 갈라지는 게 중요했었는데, 원래 대전이나 천안에서 하려는 거를 충북이 약간 고집을 많이 피워서 오송에서 분리시키면서 여기는 거점이 됐습니다. 한국 전체로 봤을 때는 약간 좀 불행한 부분도 있긴 한데, 충북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열심히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송은 아마 성공할 거예요. 여긴 정말 의지가 느껴지는 곳이라, 충북과 청주가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남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그런 말씀 드려요. 특히 충남 분들이, 우리 까놓고 말해서 충북에서 뭔가 활동하시기 위해서는 경기도 살면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권역내에서 사셔야 되잖아요. 그게 보기 좋고.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병원도 좀 가고 싶고, 서울에 수소라든지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어디 살면 좋으냐, 오송 참 좋다는 말씀드려요. 천안 아산역이나 오송인데 충북 지역 분들이나 경상도까지 포함해서 오송 살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 이 신도시에도 웬만한 게 다 들어있고, 뭐 열차 타면 1시간 안 걸려가지고 수도까지 가니까. 천안 아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대서울권의 최전방이자 중부권 메가시티의 최전방으로서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 모든 편의시설이 거의 다 갖춰져 있는 곳으로서 살만한 공간이다. 약간 지금 한국어 살자가 지금 겹쳤습니다만, 거주할 만한 공간이고 구입할 만한 공간이라는 말씀을 드리죠. 이거는 서울, 강남이 없는 메리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강남 이상으로 뜰 거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 권역에서는 거주할 만하고 구입하는 공간으로서 추천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뭐 다 말씀 못 드리는데, 꼼꼼히 보시다 보면은 숨어있는 공간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앞서서 또 이제 이 신안산선, 네. 이거 이제 타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서해선. 서해선.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들 혼동을 하십니다. 당연하게도. 신안산선과 서해선이라는 두 개의 열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안산선은 여의도 지금부터 경기도 평택까지, 현재는 화성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평택까지 연결해주는, 말하자면 수도권 연철인 거고, 서해선은 KTX 다니는 열차입니다. 인데 두 개가 일부 철도를 함께 써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많이 혼동을 하십니다. 현재 신안산선은 공사가 늦어지고 있고, 서해선은 일부 개통을 했습니다. 이번 11월 2일에. 그래서 최근에 타고 왔습니다. 이 노선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네. 한국에 땅에 관심 가진 분들은 근거학적으로 보셔야 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의 노선도죠. 네. 여기에서 여의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명역이 있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보면 차량기지라고 있죠. 여기. 네네. 좀 키워볼게요. 이 차량기지는 뭐냐면, 여의도까지 가는 신안산선도 이 차량기지를 이용하고, 여기 이 빨간 선은 서해선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같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네. 지금 만들어진 역이 서화성역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요 원시라는 역, 요 안산시에 있습니다. 요 역은
화성시에 있어요. 요 사이가 시와 간척지라고 바다인데 음. 끊겨 있어요. 이게 지금 모든 문제의 본질입니다. 아,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모든 지금 수도권의 교통체계가 좀 꼬여 있는데 여러분이 혼란에 빠져 계신 거고, 무슨 말이냐면 매번 강조드리지만 다시 봐도 지나치지 않는 거라서. 여기 보시면 원시역이라고 있습니다. 초록색 원이죠. 요거는 서해선이에요. 현재 안산부터 경기도 일산까지, 고양 일산까지 지금 개통하고 있어요. 운행하고 있고, 요거는 네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지하철입니다. 흔히 말하는. 그리고 요 시와 간척지를 지나서 남쪽에 뭔가 빈 땅이 뭔가 그려져 있죠. 이런저런 게. 여기가 최근에 발표한 신세계그룹하고 뭔가요? 파라마운트가 개발한다고 하는 어. 그 위락시설 테마파크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에 뭔가 여기 있는 게 요게 서화성역이라는 겁니다. 요게 연결이 그 중간에 강 같은 게 있죠. 여기 다리가 놓여야 신화산의 열차가 차량 기지를 이용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집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집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안산선이 늦어져서 이 지역 사람들은 다 지금 여의도까지 1시간 내로 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집을 사시는 거예요. 시흥이든 안산이든 광명이든 부천이든 또는 영도 신풍이든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다들 깝깝해진 상황이다. 근데 이게 완성이 지금 아마 급비치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원래 걔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지금 목표는 26년 보고 있는데 저는 아마 26년은 쉽지 않아 보이긴 하고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사진 보여드리면서 아마 27년 대선 전후로는 아마 되지 않을까. 그쯤 되면 일단은 요 경기도 서남부 주민들이 여의도 가기 편해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KTX 광명역을 열차로 못 가잖아요. 영등포역, 시흥, 금천구청역에서 30분에 한 대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데 그 지하철이 있는데 너무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거기 내린 다음에 집 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아. 버스 타고 차 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신안선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 서울역 갈 때 1호선, 4호선 타고 가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갈 수 있게 돼요. 대단히 접근성이 좋아지게 된다. 그래서 사흘이 걸린 노선이다. 한편으로 서해선은 현재 원래 서해선은 요 경기도 충청남도 도청에 있는 요 홍성부터 경기도 일산까지 KTX로 간다는 전제로 만든 건데 여기까지 갑니다.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끊겨 있다는 거예요. 끊겨 있어서 현재 11월 2일에 개통했는데 이 서화선역까지 내린 다음에 버스 타고 올라가요. 원시까지. 요걸 좀 보여드리려고. 이번에 그걸 타고 왔습니다. 네. 상황이 참 웃긴 상황이라 사실은. 하지만 웃긴 상황이고 슬픈 상황인데 이번에 타보고는 깜짝 놀란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합덕역이라는 곳이 이번에 개통했습니다. 이건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이에요. 보면 인주라고 돼 있고 홍성이라고 돼 있죠. 네네. 이 홍성은 장항선과 서해선이 이제 이번에 만나게 된 역세권인 거고, 그 다음 역인데, 아마 이제 다 처음 들어보시는 건데, 앞으로 많이 들으시게 될 역들입니다. 요런 데 있어요. 이렇게 있고, 합덕성당이니 합덕제니 꽤 유명한 문화재들이 있는 곳입니다. 위치상으로는 옛날 간척지 있고요. 당진시청은 한참 북쪽에 있습니다. 여긴 서해안 고속도로로는 접근할 수 있는데 열차가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당진에 드디어 열차가 생긴 거라 아마 앞으로 당진시의 중심이 옮겨올 수가 있다. 그리고 요 다음이 인주역이라는 데인데 인주역은 뭐냐면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아산현대 모터스밸리라고. 요거는 꽤 큰 수요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이용하게 될 거고 요 다음이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이라는 곳입니다. 안중역이 생겨요. 보시면 역은 여기 있는데 뭔가 주변에 공사 현장이 많이 보이죠. 화양지구니 네. 뭐 송담 해가지고 여기가 개통되고 나면 완성되고 나면 여의도 또는 서울역까지 한 40분 50분이면 올 겁니다. 다 지금 역세권들이라 서울 1시간 출퇴근이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다들 여기 아파트 많이 짓고 있고 사람 많이 살고 있다. 한동안 여기가 다 미분양으로 유명했었는데 이번에 개통을 했기 때문에 세수될 겁니다. 물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끊긴 데가 연결된다는 전제지만 이미 수요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이것도 올라가고 나면 그건 아직 여러분들한테 낯선 얘기 드릴 것이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쯤인데 향남역이 이번에 개통했습니다.
요 1구역, 2구역이 있어가지고 2구역 아래쪽에는 제약단지가 있어요. 꽤 여러분이 아시는 유수한 제약업체들이 다 여기 들어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신안산선, 여의도부터 오는, 그게 원래 계획은 여기까지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철도 쪽 관계자들 얘기를 해보면, 여기는 여기 너무 좁아가지고, 서해선과 신안산선이 같이 쓰기에는 좀 좁다. 그래서 아마, 요건 지금 카더라긴 합니다. 카더라고 추측이지만, 한번 염두에 두시고 봐보세요. 아마 신안산선을 더 연장해서 아마 안중까지 올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타보니까 안중역은, 지도 사진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되게 넓게 만들고 있어요. 여기서 교차하면 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오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평택선이라고는 또 하나 열차도 또 와요, 여기에. 그래서 아마 안중이 지금 이미 이 지역 분들은 서평택 지역은 이미 많은 기획부동산도 설쳤던 곳이고, 아는 분은 아는 평택의 요지인데 반도체가 아닌, 아마 지금 말해지고 있는 이상으로도 커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이번에 타보고 좀 느꼈습니다. 신안산선이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거를 일단 외워두세요. 신안선이 뭐냐부터 지금 따져보실 필요가 있는데, 다 공부하시고 나면 아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 말씀 드리고 하나, 합덕 다음부터, 합덕이 있어서 여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셔틀버스도 운행을 시작했고, 당진이들은 다 지금 기대가 큽니다. 네. 여기 중심으로 우리는 철도 도시가 됐고 튀어나갈 거란 이제 느껴지고 있어요. 그리고 좀 안중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약간 되게 낯서시죠? 근데 지난번에 이제 큰 그림은 들어가지고. 예. 근데 이게 드디어 개통을 한 거죠. 여기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 이건데, 여기 송전탑이 보이고 저 너머에 뭔가 빌딩들이 보이죠? 네. 딱 보면 느낌 오십니까? 현대 빌딩인 거? 현대 빌딩 다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가 아산 현대 모터스 빌딩 거예요. 이 수요를 위해서 송전탑을 만들었고 역을 만든 겁니다. 여기는 아마 조만간 역세권 될 겁니다. 그런 거고, 좀 더 가서 이 인주역 더 올라가면 여기가 평택 안중역, 보면 다 공사 많이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다 안중 역세권이고 완성만 된다면 서울까지 1시간 내로 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도 미래의 땅들입니다. 뭐 다시 강조드리지만 뭐 강남보다 낮은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결코 오해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역을 노선들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꽤 보면 여유가 있어요. 선로들이. 그래서 여기까지 아마 신안산선, 그 우리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지하철, 여기까지 와서 여기가 아마 종착점이 될 것 같다라는 추측을 이번에 타보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 향남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향남인데, 요쪽이 1블럭이고, 뒤가 2블럭입니다. 제약단지에 있는. 여기 전부예요. 되게 좁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신안산선과 서해선이 교차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왔습니다. 향남은 이렇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끊긴 구역 가보겠습니다. 하나만. 요게 향남 1구역이라는 곳입니다. 화성의 중심은 동탄이 동쪽에 있고, 서북 쪽에 화성시청이 있는 남양읍이 있고, 서남 쪽에 중심지인 향남읍이 있는데, 이번에 남양읍 시청 주변에 화성시청역이 생겼고, 여기도 향남읍 연기 생겼어요. 다 역사권이 돼서 이제 화성은 모든 중심에 철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뭐냐면 서해안 고속도로가 너무 막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도를 통해서 정치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드디어 확보가 되게 된 거죠. 물론 아직은 문제가 있지만 아마 늦어도 30년대가 되면 여기는 서울까지 대단히 빠른 시간에 올 수 있는 역세권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화성시청역이고, 길 보시면은 언덕까지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 언덕 넘어가면 화성시청이에요. 화성 시민 중에 동탄 시민들은 여기 한 번도 안 와봅니다. 완전 땅끝에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 역과 시청 주변 사이도 아직 언덕이 있고 완전히 연담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가 지난해 가보고 이번에 가본 건데 그 사이에 아파트 많이 짓고 있고 아마 연담화 될 것 같아요. 이쪽은 동탄 말고 화성의 또 다른 중심지로서 많이 클 것이 예상된다 인 거고, 그리고 서화성입니다. 서화성은 이런 황량한 땅 한복판에 있습니다. 아직 주소도 없어요. 그냥 문호리로 끝나는 주소고, 그런 빈 땅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가봅니다. 요게 지금 화성 송산 그린시티라고 시와호 관측지를 통해 만들 예정인 거대한 부지 중에 처음으로 입주가 시작된 새돌동이라는 곳입니다. 아직은 좀 고립된 곳인데 아마 이 역하고 연결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좀 고민이긴 해요.
그리고 서화성에 왔습니다. 오시게 되면 다들 이제 알고 오시긴 하는데 당황스럽지만 열차가 끊겨요. 그래서 이렇게 소나무 철도식의 개막, 개통 네. 있습니다만 열차가 여기서 끊겨서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그래서 서화성에서 안산시 초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화성에서 원시역으로 가야 되는데 원시역 내리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시와 공업단지라서 반월단지. 그래서 초지가 지금 안산이 키우려고 하는 역세권 지역이에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초지역도 지금 미래가 주목되는 지역이라 보시면 여기 화랑공원이라는 괜찮은 공원이 있고 오른쪽에 아파트 많이 짓고 있고 여기 신안산대학교라고 있고요. 이쪽은 공업지대가 시작됩니다. 딱 경계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산시는 지금 의도적으로 여기 개발을 약간 묶고 있는데 조만간에 여기를 크게 키울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여기는 현재 보시면 수인분당선, 수도권열차 4호선, 서해선, 그리고 신안산선이 만나는 4개가 만나는 거점이 될 거예요. 초지역을 지금 주목하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셔틀버스도 원시나 시우로 가는 게 아니라 초지로 간다. 서화성에 내리시면 이렇게 4번의 셔틀버스가 태워주는 거고, 초지에서 서화성으로는 8번이 태워진다. 사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걸 탔을 때 사람들이 아마 이미 충청남도하고 경기도 남부는 원래 교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상컨대는 안중, 향남, 화성시청에서 내리고 화성역까지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타보니까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리고 다 내려가지고는 이 셔틀버스를 타려고 이 미개통 구간 임시 셔틀버스 다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 안내원도 계시고 그래서는 이 버스를 탔습니다. 보면 화성시가 공룡을 밀거든요. 그 시역 안쪽지에서 공룡 알이 나왔습니다. 네네. 나중에 여기 역에 내리시면은 그 공룡알 화석지가 공원이 있는데 지금 가보실만 합니다. 갈 데가 억새가 우거져가지고 예쁜데 요걸 타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게 되냐면 요런 노선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세솔동 그리고 안산 그리고 뭐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라든지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대단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꽤 많은 분들이 보따리 짊어지고 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수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통했으니까 한번 봐야지가 아니라 정말 이동 많이 했는데 그건 너무 불편했다. 셔틀버스 타고 나 간다. 이 수요가 있어서 아마 이거는 완성되고 나면 상당한 수요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수요는 폭발할 것이다. 이건 예상했던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서해선은 실수요가 존재하는 노선이다. 그간 여기를 너무 소홀히 취급했다라는 거고 드디어 열린 거죠. 이 지역은 아마 한번 타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경우는 서화성역에서 타시기보다는 초지역에서 타시고 서화성 오셔가지고 서해선 타시게 될 건데 요 초지역 4번 출구라는 데로 오시면은 이렇게 서해선 셔틀버스가 운행을 해요. 요 시간이. 그리고 오른쪽이 초지역이고 임시 셔틀버스 정류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한번 타보시면 여러분이 그간 철도교통이 없다 보니까 서해선 고속도로 타면 여기 굳이 안 내리거든요. 다 이제 안면도 놀러 가시고 하다 보니까 못 보시던 건데 여기는 사람들이 생활권으로서 수요가 존재했었고 그 놓쳤던 수요가 드디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그런 걸 아마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번쯤 타보시길 바래요. 한번 그래서 셔틀 타고 갔다가 홍성이든 합덕이든 가셔가지고 관광 한번 하시고 다시 오셔가지고 요 최종 내리시면 저도 자주 갑니다만 요거 하나만 이거는 이제 재미로 외국인 타운 많잖아요 안산에. 네네. 맛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셔가지고 요런 샤슬릭도 드시고 할 수 있는 좋은 하루 코스가 됩니다. 임장도 하시고 네네. 합덕 같은데 합덕 성당 예쁘거든요. 한국 거의 최초 성당 중에 하나라서 관광도 하시고 미식도 하시는 수 있는 좋은 코스니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 소멸 문제가 심각한데 인구가 감소해도 100만이 몰릴 도시 방금 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이 대서울 번역 이쪽이라고 번역의 이제 볼까요? 외곽 지역들 올해 화성이 100만이 넘었고요. 평택이 지금 100만을 노리려고 있고 평택과 비슷하게 100만 가려는 도시가 평택, 천안, 청주죠. 이 세 도시는 저는 아마 100만 찍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결국 서울과 경기도 핵심 지역에 가까운 데가 커져요.
이거는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만 네네네. 제가 사라질 지역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 입으로. 리스크가 크시죠. 예, 네. 그건 안 되죠. 네. 그 지역 사라지는 것도 아닌 거고 네네. 그 지역 거점을 기능을 하는 겁니다만 어쩔 수 없이 인구가 빨려가요. 한동안은 이제 현지를 여러 지역 가보면은 서울, 경기도 사람들이 인구 다 뺏어간다는 하시더라고요. 그 지역분들이. 근데 이제는 그것도 아닌 거예요. 충청, 남북도도 인구를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서울, 경기 및 서울, 경기에 인접한 강원도 일부, 충남, 충북 일부와 나머지의 싸움이 돼버려가지고 아마 싸움의 구도가 더 복잡해지고 그만큼 이 대서울권 아닌 지역 분들은 좀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뭐 소멸한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안타깝지만 저로서는 지금 잘 미래가 그려지진 않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정부가 이럴 때일수록 나서서 억지로라도 균형 발전해야 돼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 예타 제도가 있잖아요. 네네. KDI가 해가지고 이게 비교적 지역에 대한 발전을 이제 촉진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비해서 좀 이제 느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하긴 합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균형 발전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더 가속시켜야 된다. 다만 여기에 민간 기업들을 윽박질러 가지고 강제로 막 끌어가고 기업들 그런 건 안 될 것이다. 민과 관의 역할을 좀 더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대선 앞두고 이제 2차 공공개 이전 이런 거 많이 할 텐데 기업 혁신도시 제발 설계 잘 하시라. 또 신도시 황무지 만들지 마시고 원도심이나 기존 1차 했던데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하는 게 그나마 그간의 정책 실패를 이제 만회하는 길일 건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거고 또 이제 나눠 먹기를 할 것 같아서 우울합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저희 뭐 고정 질문이긴 한데 만약에 1억 있는 무주택자라면 어떤 부동산을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뭐 저도 지금 이 비슷한 상황입니다만 네. 이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제가 매번 질문 받을 때마다 여기서 분기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상황이 너무 달라요. 당장 대출 잘 나오는 대기업과 아닌 분 차이가 있는 거고 또는 서울을 핵심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서북, 동북, 동남, 서남 따라 다 다른 상황인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 동북권에 거점이 있는 분들은 정말 원주에 집 사셔도 돼요. 동남권 같은 경우는 5성 5창까지도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는 서남권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서해선 따라서 시흥시청이나 시흥 안산 쪽, 나래 쪽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는 거고 신축 아파트는 뭐 2, 3억까지도 올라가긴 합니다만 조금 여기서 떨어진 곳들은 1억 몇천만 원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출 안 받고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또는 양주 신도시 같은 데가 한동안 오르다가 많이 좀 꺾였거든요. 이런 데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질문을 매번 받을 때마다 좀 곤혹스럽다. 또는 이제 또 수도권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동남권 같은 경우는 이 말씀 하나만 드리면 되겠네요. 네네. 이 지역에 지금 고질적인 문제인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연장 문제가 있습니다. 완공 연장. 대략 이제 부전부터 창원까지 만들어지는 건데 대략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공사가 하염없이 늦어지고 있고 계속 문제가 터지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 특히 부산이나 창원 쪽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요 김해 쪽에서 마련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이거 완공되고 나면 사람들이 뒤늦게 이제 깨닫기 때문에 수요가 몰릴 거고 여기 개통되고 나면 또 오를 겁니다. 지금이 싼 거라 생각해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